조로는 이무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뇌당하며 인격을 통제당하며 루피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조로와의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여 태양신 니카의 형태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미세하게나마 이질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어쩌면 기어6를 각성하기 직전에 놓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조로 역시 본격적으로 대결을 준비하며 양눈을 뜨며 패기를 극대화시켰고,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에 배양색 패기를 두릅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동타이밍에 빠르게 뛰쳐나갔고, 루피의 주먹과 조로의 검이 충돌하였고, 루피와 조로는 폐양색 패기의 충돌을 선보였고,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형성되었으며, 루피와 조로의 공격은 서로에게 닿지 않았지만 서로를 충분히 위협할 만큼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역시 조로 굉장히 강해졌잖아. 하지만 난 절대로 질 수 없어. 널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라고 말했고, 순간 루피의 패기가 조로를 압도하였고, 결국 조로는 힘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며 밀려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하려 하나 조로는 자세를 다잡은 뒤 삼도류 신사를 사용하여 루피의 목을 베어버리려 했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조로의 공격을 겨우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로와의 대결이 장난 대련 따위가 아닌 서로의 목숨을 건 생사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루피는 조로와의 대결이 생사결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 매우 진지한 모습을 보이며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하여 고무고무 원신의 총을 사용하여 조로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정확하게 읽어낸 뒤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루피를 반토막 내어버리려 하였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조로의 공격은 루피가 여태 상대했던 그 어떠한 검사들의 공격보다 강력했기에 루피는 조로의 공격을 막아낼 수는 있지만 적잖은 부상을 입게 되는 미래를 보게 되었고,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기보단 피해내는 방향을 선택하며 순식간에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키며 곰으로 된 지면을 밟고 공중으로 튀어오르며 조로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시 잊고 있었어. 내 능력의 약점은 참격이라는 걸. 조로 역시 너 정도 되는 검사라면 나조차 뵐 수 있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공중에서 솟아오른 루피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 세자루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특히나 도신루의 많은 양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배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루피를 공격하나, 루피는 그 순간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의 참격마저 곰으로 변환시킨 뒤 그대로 조로의 참격을 낚아채서 조로에게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조로는 순식간에 자신의 참격을 베어버린 뒤 루피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삼도류오의 신사를 사용하여 루피를 정확하게 베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조차 조로의 공격을 완벽히 파괴하지 못하며 복부 쪽에 상처를 입으며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순순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고, 루피는 공중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자신의 손을 길게 늘려 조로의 뒷목을 잡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조로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또한 루피는 곧이어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조로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히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와 루피는 꽤나 팽팽한 모습을 보이며 본격적인 대결을 이어갑니다. 루피는 조로와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뒤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닦은 뒤 니시시시 역시 강하네. 그래, 이 정도는 해야 해적왕의 오른팔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는 양쪽 눈을 떴고, 조로의 왼쪽 눈은 묘하게 초점이 흐릿했으며 검은색 이펙트와 같은 것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에게 누가 누구의 오른팔이라는 거냐? 난 이 녀석이 누군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며 뭐야 조로, 기억이 돌아온 거야? 라고 말했고, 조로는 나는 오로지 이문인만을 섬길 뿐 신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널 죽일 뿐이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세자루에 무장색 패기를 더 씌워 내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참고로 조로는 이미 자신의 검 세자루를 영구국도로 만드는데 성공한 상태였기에 무장색 패기를 더 씌운다고 해서 외형이 바뀌진 않았고 내구력과 성능만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루피를 공격할 준비를 마쳤고, 루피는 조로의 상태가 확실히 정상이 아님을 파악하며 내가 가장 아끼는 동료를 이 꼴로 만들다니 이무 세계정부 결코 용서할 수 없겠는걸 이라고 말하며 니카의 형태로 변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루피에게 돌격했고 그 순간 루피는 알 수 없는 힘을 각성한 듯 보였습니다. 루피는 조로와의 대결을 펼치며 에그에 대해서 잠시 이무와 대립한 것을 제외하면 자신의 인생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적과 만난 것이 되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각성을 이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모습은 기어 피프스와 별반 다른 게 없었지만 황금색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미묘하게 머리가 더 자라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루피의 심신이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일체화가 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보다 더 자유롭고 위력적으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 수 없는 기운이 루피의 능력을 보조하며 루피의 공격력은 극대화가 되었고 루피의 회복력 또한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이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느끼고 있었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와는 무언가 다른 느낌인데 기어 6라고 불러줘야 하나?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 진화한 느낌이야 라고 말했고 조로 역시 무의식적으로 루피의 기운에 압도되며 잠시 위축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공중으로 점프하였고 거대화를 진행하여 거인족의 수십 배는 될 만큼 거대해졌고 루피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습니다. 또한 황금빛의 성스러운 기운이 루피의 주먹을 감쌌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성격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모든 것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깨달으며 매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화두의 문자를 꽉 깨뭅니다. 그리고 조로는 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지? 밀짚모자 루피, 도대체 넌 누구냐? 왜 이무님을 방해하는 거지? 라고 중얼거리며 이무에게 확실히 세뇌된 듯한 모습을 보이나 점점 의식과 기억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라고 우석도 아니고 네가 정신을 잃다니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 세자루의 배양색 패기를 극대화시켰고 일시적으로 조로의 검에 붉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조로는 류마와 미호크조차 도달하지 못한 검의 배양색 패기를 불어넣는 경지에 일시적으로 도달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조로 역시 이무와의 대결에서 확실히 더 성장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패도일왕 전무성천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맞받아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조로의 패도일왕 전무성천과 루피의 고무고무 성격이 충돌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와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사교의 광장 지하 전체가 울릴만한 충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사교의 광장의 입구를 지키며 이토록 강력한 남자들이 다시 나타날 줄이야. 류마와 조이보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흡사 저 녀석들을 보니 태고의 전쟁에서 세계를 종횡무진한 태고의 신들이 떠오르는군. 저 남자들은 이무님조차 감당하기 힘든 거성이 되었다. 그분의 부활을 서둘러야 해. 그렇지 않으면 세계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에 휩쓸린다 라고 말합니다. 조로의 패도이랑 전무성천과 루피의 고무고무 성격이 한 차례 충돌하였지만 여전히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고 루피는 미흡하게나마 기어6를 다루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보다 확실히 더 강해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세계에 몇 없는 강자였기에 기어6를 각성한 루피의 공격조차 버텨냈고 조로는 여전히 자아를 되찾진 못한 모습을 보이며 강하군 밀짚모자, 하지만 이무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니놈을 쓰러뜨릴 테다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삼도류 맹호사냥을 사용하여 루피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키며 충격을 최소화시키려 하였지만 조로는 자신의 검 세자루를 모두 영국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한 터라 조로의 검은 악마의 열매의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루피는 조로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검이 루피의 목을 베어버렸고 다행히도 위험 부위는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조로 죽을 뻔했잖아. 조로의 검은 고무화가 안되는 건가? 그럼 꽤나 성가신데 라고 중얼거린 뒤 배양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시키며 조로의 움직임을 저지시킨 뒤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들어 곧바로 조로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피가 커진 만큼 속도는 느려졌고 조로는 루피의 공격이 자신에게 닿기도 전에 루피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이는 루피가 의도한 부분이었고, 루피는 순식간에 몸을 축소시키며 소인족과 같은 작은 크기로 변했고, 조로는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한 뒤 고무고무 던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였고, 조로는 꽤나 타격을 입으며 벽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땀과 피로 뒤섞인 자신의 이마를 닦으며 조로, 반드시 원래 상태로 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기어6에 점점 적응해 나가며 조로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승기는 점점 루피에게로 기울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폐왕색 패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엔마가 과할 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조로의 폐왕색 패기를 흡수해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루피의 폐왕색 패기마저 흡수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금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별다른 변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다가가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번개를 휘감은 뒤 거대화된 발을 마치 도끼처럼 활용하며 조로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배양색 패기가 극한으로 휘감긴 엔마를 중점으로 다시 한번 삼도류 신사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하였고, 루피의 공격과 조로의 공격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루피는 지금이 승부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며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마무리 지을 시간이라고 조로 라고 말한 뒤 제2의 정상결전에서 구 3대장의 협공기인 아카이누의 폭렬화산 화세구와 아오키지의 빙결 초화 태핑, 키자루의 광신 마격을 차례차례 뚫어낸 강력한 기술인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여 조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간 루피의 주먹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져 조로의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루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위기의 순간 또 한 차례 각성하는 데 성공하며 도신 류마조차 도달하지 못한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자신의 검 엔마에 영구적으로 폐왕색 패기를 두르는 데 성공하였고, 조로의 엔마는 무장색 패기와 폐왕색 패기가 영구적으로 휘감기게 되며 검붉은색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폐왕색 패기의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폐왕색 패기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며 영구 패도이자 영구 흑도가 된 엔마를 활용한 기술인 일도류 폐왕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긴 하였지만 아직 화도일문자와 도신류에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지 못했기에 아직 완전히 패도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보기는 힘들었고, 설령 패도의 경지에 완전히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기어6를 각성한 루피의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선다는 보장은 없었기에 결국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막아내지 못하며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조로의 몸은 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조로, 이 정도면 끝났지? 라고 말하며 조로에게 다가오나, 조로는 마치 스릴러바크에서 쿠마로부터 루피의 모든 고통을 흡수했을 때처럼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아직 조로의 세뇌가 풀리지 않은 것은 물론 조로의 전투의지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한번 전투태세를 갖췄고, 루피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동료일 때는 참으로 든든했는데 적으로 만나니 질리도록 성가시잖아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기어6를 사용하여 조로를 상대할 준비를 마칩니다. 루피와 조로는 뜻하지 않게 격돌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루피는 기어6를 각성하게 되었으며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기에 루피와 조로는 한층 더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들어선 이후 류마조차 확실히 능가하는 역대 최강의 검사의 반열에 올라섰고, 루피는 조이보이조차 도달하지 못한 기어6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며 역대 최강의 사나이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루피와 조로는 새로운 경지에 미숙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아직은 완전히 기어6와 패도의 경지를 제어하지 못했기에 류마와 조이보이를 확실히 능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조로는 의지가 없는 채로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기에 조로의 압도적인 폐왕색 패기를 조로의 신체가 견뎌내긴 버거웠고, 조로는 서서히 생명력이 사라지며 자신의 폐왕색 패기에 잡아먹힐 듯한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초회복을 통해 상처를 회복하고는 있었으나 장기간 누적된 데미지와 기어6에 완벽히 적응하지 못하며 신체 능력이 빠른 속도로 저하되고 있었기에 조로와 루피는 점점 힘에 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 이제 슬슬 끝내보자고. 대결을 지체하다가 너와 나 둘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조로는 여전히 자아를 되찾지 못했지만 서서히 자아를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 원한다면 기꺼이 받아주지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조로와 루피의 몸 상태가 한계에 다다른 것을 확인한 뒤 움직일 준비를 마치며 허의 옥자에서 빠져나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망토를 벗어던진 뒤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고, 이무는 조이보이, 태양신 니카, 그들의 의지를 이어받은 최강의 적,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위험할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밀짚모자 루피를 제거해야만 바바로니의 예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란듯이 그의 예언이 틀렸음을 증명하며 더욱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 정보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조로와 루피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장소인 사교의 광장 지하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대병기 플루톤이 폭발하며 고대병기 플루톤 속에서 워터프라임이 미리 제작해두었던 과학병기들이 튀어나왔고, 이들은 하나하나가 세라핌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병기는 오로지 해방의 드럼에만 반응하기에 루피를 지켜내기 위하여 일제히 사교의 광장 지하의 입구로 향했고, 마치 가드처럼 사교의 광장 지하의 입구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과학병기들은 이무를 막아섰고, 이무는 하는 수 없이 과학병기를 모조리 박살낸 뒤 루피와 조로의 대결을 직접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무가 과학병기를 상대하는 사이 꽤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이는 훗날 스노우볼로 작용하게 되며 이무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되어 이무에게로 돌아옵니다. 한편 루피는 자신이 이무의 계략에 빠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따윈 전혀 하지 않으며 조로와의 대결에 몰두하고 있었고, 조로와 루피의 대결은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어느덧 막바지에 돌입했고, 루피와 조로는 각각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며 이전보다 더 강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향해 자신이 가진 모든 기량을 쏟아붓고 있었고, 루피는 이 순간 조로가 자신의 동료라는 것조차 잊으며 조로와의 대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는 기어6를 사용하며 외형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파괴력과 신축성이 더욱 증가하였고, 무엇보다도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오며 더욱 신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루피는 기어6를 사용하여 거무거무 총을 사용하였고, 황금색을 띤 성스러운 기운과 폐양색 패기가 동시에 휘감기며 더욱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공격이 조로를 향해 날아갔고, 조로는 감겨있던 눈을 뜨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조로가 밟고 있는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켜 조로를 공중으로 쳐올렸고, 조로는 균형을 잃으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려고 하나, 조로는 빠르게 자세를 다잡은 뒤 폐양색 패기가 휘감긴 엠마를 중심으로 삼도류 폐양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루피를 베어버렸고, 루피의 볼에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평소와는 다르게 꽤나 진지한 모습을 보였고, 전투 도중 냉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은 분명 기어6를 각성하며 루피의 심신의 각성 또한 이뤄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피는 조로의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한 뒤 곧바로 거대화를 사용하여 거인족보다 훨씬 커졌고, 조로의 체구보다 수백 배는 큰 주먹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조로를 짓뭉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검 세자루의 패기의 위력을 극대화한 뒤 3000세계의 타도 천싱조투를 사용하며 단숨에 루피를 베어버리고자 하였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잠시 뒤에 미래를 읽어내며 이번 공격은 분명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강력한 기술을 준비하며 니시시시, 어쩌면 이 공격으로 승부가 날지 모르겠어. 조로, 미안하지만 내가 질 것 같지가 않네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일신권을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먹은 황금색으로 빛이 나고 있었고 마치 태양을 머금은 듯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일신권과 조로의 3000세계 타도 천싱조투가 충돌하였고, 루피의 폐양색 패기와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둘의 공격은 닿지 않은 채 잠시 경합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내 루피의 고무고무 일신권이 조로의 3000세계 타도 천싱교투를 뚫어내기 시작하였고, 루피의 주먹이 조로를 그대로 짓눌러버리는데 성공함과 동시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조로의 검 세자루가 땅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휴, 역시 조로 강하네. 기어6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
조로 이제 정신 차렸지? 라고 말하며 조로에게 다가갑니다. 루피는 조로가 쓰러졌다고 생각했지만 조로는 정신력으로 루피의 공격을 버텨내며 서 있었고, 조로의 전신은 비록 흥건했지만 조로의 전투의지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래 넌 이런 놈이었지, 적으로 만나니 무지 짜증나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어느정도 자아를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밀짚모자, 멍키디 루피, 쉘즈타운에서 나를 구해준 녀석인가? 분명 동료가 된 것 같았는데 왜 싸우고 있는 거지? 라고 중얼거렸고, 루피는 기뻐하며 이시시시 기억이 돌아오는 중인가 보네. 확실히 건망증에는 매가 약이라고. 하지만 조로 확실히 돌아온 것도 아닌데 승부를 중단할 순 없잖아. 이제 결판을 내보자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가 땅에 꽂힌 칼을 주울 때까지 기다렸고, 조로는 엠마, 화도일문자, 도시뉴를 다시 줍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삼도류를 사용할 준비를 마쳤고, 루피는 다시 기어6를 사용하여 조로와의 대결을 이어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조로는 사실상 루피에게 한 차례 쓰러졌지만 특유의 정신력을 선보이며 다시 일어났고,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조로는 다시 일어난 이후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이후 템포를 끌어올리며 승부를 보려고 하였고, 루피 역시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인물은 아니었기에 눈 깜빡할 사이에 루피와 조로는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루피는 조로의 칼을 검으로 변환시키며 조로의 공격을 무효화시키려 했지만 조로의 검은 모두 영국도 상태였기에 악마의 열매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였고, 루피는 조로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루피의 양팔과 복부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루피는 피를 흘리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여망 삼도룡 지옥의 서신을 사용하였고, 공중에서 용의 형태를 한 참격이 날아왔고, 용들은 각각 황룡, 청룡, 흑룡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로의 여망 삼도령 지옥의 서신은 매우 강력한 위력을 동반했기에 조로 역시 기술을 시전함과 동시에 전신에 충격을 입으며 주저앉았고, 루피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고, 그 순간 루피가 품에 차고 있던 카미테키가 격하게 반응하며 하늘에서 마리조아 전체를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번개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번개를 고무화시킨 뒤 번개를 붙잡은 뒤 고무고무 뇌신강림을 사용합니다. 루피는 일반적인 번개를 사용하며 뇌신강림을 사용한 것이 아닌 카미테키로 인하여 소환된 번개를 사용하여 뇌신강림을 사용한 것이기에 일반적인 뇌신강림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동반한 뇌신강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순식간에 루피가 던진 번개는 조로의 기술로 인하여 소환된 청룡, 황룡, 흑룡을 단번에 불태워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번개의 여파가 곧바로 조로의 전신을 불태워버렸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숨을 헐떡이며 조로 설마 또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중얼거렸고, 이제는 질렸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조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의 발행과는 달리 조로가 다시 일어났고, 루피는 경악하는 표정을 지으며 어이 조로 아직도 더할 셈이냐? 라고 소리쳤고, 조로는 아니 더할 생각 없다. 이제 기억이 돌아왔거든. 고맙다 루피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조로는 루피와의 대결을 통하여 기억을 되찾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몸에 쌓인 데미지는 변함없었기에 조로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시간이 없다 루피, 이제 곧 그 녀석이 나타날 거다. 그 전에 마리조아를 탈출해야 한다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루피와 조로는 이무가 나타나기 전에 곧바로 마리조아를 빠져나가려 하였고, 조로와 루피의 짧고 굵었던 대결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조로와 루피는 마리조아에서 충돌하며 아군끼리 충돌하는 꼴이 되긴 했지만 두 캐릭터는 이 대결을 통하여 더 성장하였고, 루피는 기어6를,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기에 마냥 손해는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